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천 기술문화연구실에 있는 최혁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길기보다는 조금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청계천 을지로 일대에 계시는 그 기술자분들의 어떤 손노동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학습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걸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일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연구도 하고 기획 일도 하고 활동도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좀 대기업이나 혹은 대공장이나 혹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조사하는 일에 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지역 조사를 주로 하는데요. 이 청계천 을지로 일대 지역 조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대 일대에 관련된 지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필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글을 쓰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영상을 만들거나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오늘 발표를 들어보시고 뭐 문화사회연구소나 뭐 청계천 기술문화연구실이나 뭐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가 궁금하신 분들은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에 문화사회연구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연구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다른 연구자분들 의 뭐 글들이나 활동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를 드고 치고서 들어가시면은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가 청계천 을지로 일대에서 뭐 재개발에 맞서서 혹은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지역에 계시는 상인분들하고 혹은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뭐 다큐멘터리 영화나 리슨 투 더 시티라고 하는 그룹이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나, 아니면 청계천 일주를 보여주는 데서 뭐 저나 다른 친구들이 같이 만든 상인들 인터뷰한 그런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발표 들어보시고 지역에 계신 지역 상공인들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나 혹은 상공인들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재개발 문제에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아마도 조금 더 지역을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뭐 지역에 관련된 조사 뭐 자료집이나 기록 자료집, 그리고 뭐 연구, 전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발표하는 거 이제 앞에서 발표하셨던 안근철 아키비스트라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몇몇이 참여했던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이 발표 자료의 맨 오른쪽에 있는 청계천 기계 공구상가라고 하는 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가 완전, 예, 완전 맞다예요. 그래서 한번 꼭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 2 월까지 진행을 하니깐 한번, 네, 시간 되면은 마장동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청계천 일반적으로 이제 을지로라고 하면은 대체 어디인가, 대체 혹은 어떤 지역인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발표 들으시는 분들이 얼만큼 을지로에 와 보셨고 얼만큼 을지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정말 을지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을지로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쭉 분홍색으로 이렇게 쭉 돼 있는 그런 길 자체를 이제 을지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을지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식의 을지로라고 하는 그 길의 명칭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을지로를 얘기할 때는 요 빨갛게 해 놓은 요 지역을 이제 을지로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래대로 치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을지로라고 하는 길이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뭐 그 지역 자체를 을지로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길 자체를 지칭하는 이름인데 이게 길이라고 하는 선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역이라는 면을 지칭하는 게 됐다는 거는 또 좀 독특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을지로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라고 했었을 때 대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첫 번째는 네이버, 두 번째는 다음, 세 번째는 구글인데요. 을지로라고 치면은 연관 검색어로 뜨는 거는 맛집, 카페, 술집, 노포, 노가리 골목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힙지로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을지로라고 하면은 뭐 힙지로 뭐 힙한 곳 뭐 맛집 있는 곳 이렇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도 이렇게 깊게 또 을지로의 지역에 관련해서 많이 보시고 뭐 이렇게 한 분들이 아니라면은 을지로 하면 그냥 힙지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맛집들 힙한 공간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이제 을지로라고 했었을 때 얼마큼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하는지를 이제 찍은 연구가 있는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13 년부터 해서 2018 년까지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나왔던 그 공간 분포를 분석을 한 건데 오른쪽에 있는 2018년 거를 보게 되면은 그 왼쪽에 이렇게 엄청 빨갛게 모여 있는 데가 이제 을지로 3가 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을지로 3가 일대고 일지로 삼가하고 이제 노가리 골목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을지로 혹은 뭐 힙지로라고 했을 때는 이쪽으로 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쪽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렇다면은 이 힙지로라고 하는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이게 힙지로라고 하는 거에 기반이 되는 그 지역의 어떤 로컬리티 혹은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지역은 물리적으로 대체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이제 뭐 맛집이나 뭐 카페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게 대체 그곳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집합적인 도시 공간 안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그 차지하고 있는 원래의 이 을지로라고 하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뭐 와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요런 골목의 느낌을 을지로 3 가와 4가 사이 쪽에 있는 입정동 골목으로 들어오시면은 요런 골목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속 뭐 다방 그리고 뭐 정밀 이런 글씨들이 써 있죠. 이 그 지금 사진에. 그래서 아마도 쪼끔이라도 골목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일명 사구역이라고 하는 그 예지동, 장사동이 이제 겹쳐져 있는 일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로에 속하는 데인데 그래서 이제 을지로라기보다는 청계천에 속하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제 뭐 컨덴서 뭐 전자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사동 쪽입니다. 그래서 장사동 쪽도 보시면은 뭐 여기에 뭐 전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적혀져 있죠. 전자 그리고 뭐 전기 이런 것들 적혀져 있죠.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아까 지도에 찍혀 있는 그 을지로 인스타그램으로 찍어 놓은 공간 분포도를 봤을 때는 사실상은 지금 여기에 그 수표 지구 공구거리 이렇게 왼쪽에 보라색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이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해당하는 데들이 이제 많이 나와져 있는데요. 사실상은 이제 이 지역을 쪼끔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요런 뭐 전자골목, 전기골목, 정밀골목, 유압골목, 공구거리, 뭐 타일거리, 철공소골목, 미신상가, 조각거리, 조명거리 뭐 이런 전자상가, 과학기기 골목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판매한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를 만드는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있는 그런 상공업 집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적지는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업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도시를 분할해서 생각한다 그 도시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
주거 지역이 있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주거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심이나 혹은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상업 지역이나 이제 공업 지역 뭐 공장이 있는 공업 지역 이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하고 또 별도로 있는 이제 근린으로 이제 남겨 놓는 지역들이 있죠. 자연 생태를 보존하는 지역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을지로 일대는 거주자들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주거 지역이라기보다는 상공업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지역에서 어 뭐를 좀 주목하고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혹은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힙지로라고 하는 공간의 토대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게 이제 을지로의 어떤 그런 상공업 지역이 어떤 일종의 그런 힙지로의 그런 근간이자 토대가 된다고 치면은 대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한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뭐 알파고 쇼크나 4차 산업혁명, 뭐 디지털 전환, 자동화 사회 뭐 등등등 이제 "인간의 노동을 이제 기계가 대체한다." 뭐 얘기들 혹은 "인간의 일을 뭐 기계가 대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인간 대 기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은 영화들이나 소설 같은 데에서 볼 수 있듯이 되게 뭔가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복제 기계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안드로이드 들이 이제 인간인지 기계인지 모르는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을지로라고 하는 공간이 이제 이런 상공업 지역이고 기술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인간과 기계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혹은 인간과 기계가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측면으로 봤었을 때 인간이 어떤 기술자로서의 인간의 측면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이 지역에서 좀 독특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을 익혔는지 이런 점들을 본다는 거는 이런 노동의 기계화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런 기술 시대에 인류 문명의 어떤 출발점이자 근거로서 그 어떤 손노동이나 장인성, 장인 정신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을지로의 어떤 산업 생태계 혹은 을지로 상공업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적으로 되게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왔었을 때 이제 한눈에 이걸 직관적으로 알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을지로의 이런 산업 생태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 2019 년에 이제 조사를 하고 2020 년에 보고서를 냈던 청계천 박물관에서 했던 청계천 기계 공구상가에 이제 일부로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요.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일 주일 동안 청계천 주변에 택배 상하차 물류에 있는 송장들을 일 주일 동안 찍었어요. 그래서 일 주일 동안 찍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을지로 일대에서 지역, 지방 혹은 뭐 한국 전체에서 이제 이 여기서 만들어진 물건들 혹은 여기서 파는 물건들이 얼만큼 이동하는가, 얼만큼 연결되어져 있는가 다른 지역이랑 이런 걸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제 요런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가 이제 되게 전국적으로 연결망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건 청계천 을지로 보존대회에서 2019 년에 했던 건데요. 산업 생태계 네트워크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내부적으로도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는 것처럼 전국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게 이런 상공인들의 어떤 손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직접 기계를 돌리고 혹은 도구를 이용하고 혹은 어떤 물품들을 사서 자기가 그걸 나르거나 변형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제 다른 지역들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배송해 주는 납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되게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손노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손노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손의 감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한번 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요런 뭐 전기전자 그리고 이제 뭐 영상, 통신, 음향, 뭐 조명, 공구, 금속 가공, 뭐 자재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업종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제조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소매 유통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그런 식당들이나 카페 같은 서비스업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을 만드는 금속 가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드웨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많이 개입하는 전기전자 업종으로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걸 좀 생각해 미리 작동하느냐 봤었을 때는 이러한 그 각각의 소규모 공장 정말 되게 작은 공장들이 어떤 하나의 공정들을 수행을 하는데 그 공정들이 연결돼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발주를 하면은 각각의 한 공정들이 되게 큰 대규모 공장 안에서 하나의 그 컨테이너가 아니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나하나의 공장별로 요 하나하나의 공정을 수행하면서 이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어떤 실제적인 사례는 이제 요런 그 산림동 쪽에 있는 서인 엔지니어링과 만물 제작소의 생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속집 밑에 있는 성진금속에서 뭐 자재를 사고 그다음에 대일 정밀 로그로 해서 그 자재를 깎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그 또 다른 자재는 대신 정밀에서 깎고 그다음에 그 위에 씌우는 갓 같은 거는 뭐 동경 시보리에서 이제 그 힘을 줘서 휘게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기 서일 엔지니어링이나 만물 제작소에서 조립을 한 다음에 이제 승진 바우집에 가서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를 하고 다듬고 그다음에 칠집에 가서 색칠을 하고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서로 협업한다고 볼 수 있고요. 좀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게 이런 3D 프린터 같은 건데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업사에서 깎고 뭐 위에 있는 판 아크릴집에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청계천 을지로 보존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각각의 부속들이 이제 어디에서 깎았고 어디에서 전기 에 LED LED 프로그래밍을 했고 어디에서 뭐 용접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표시해 놓은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공장들 혹은 각각의 이제 상점들이 연결을 시켜서 이 연결을 해서 모아서 이제 이거를 조립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 혹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을지로 일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 드리는 이 사진이 입정동 일대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아파트가 올라오는 그 지금 초기 과정에 지금 있었던 그 2019년 사진이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슬레이트 지붕이나 뭐 슬레이트 지붕 위에 뭐 천막들이 어 이렇게 덮여져 있고 이러니까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다시 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몇 달 전에 이제 뭐 세운상가 위에서 이 종로 청계천 일대 뭐 을지로 일대를 이제 쳐다보니까 뭐 '아 여기를 하지 못했' 네. 정말 여러분도 여기를 보면 피눈물이 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안 나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쪼끔 허름할 수는 있어도 이 지붕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되게 다양한 정말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되게 대단한 일들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치 평가일 수도 있지만 뭐 가치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밥도 잘 해 못 해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는 뭐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도 스스로 만들어 쓰지 못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제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스스로 쓴다거나 혹은 그거를 만들어서 판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혹은 누군가가 와서 "저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요."라고 말만 하더라도 만들어 주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돈을 줘야지 만들어 주지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 발표를 하게 된 그 전에 이게 이 발표를 하게 된 그 어떤 계기가 됐었던
을지 메모리얼 메모리얼 을지라고 하는 전시에서 이 상공인들의 손에 좀 주목을 했고, 상공인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찍었던 상공인들이 작업하고 있는 그 손의 모습들을 전시로 온라인 전시관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보여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적혀져 있지만, 뭐 이렇게 누가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는 되게 낙후된 지역일 수 있고 되게 뭔가 더러워 보이는 지역일 수도 있고 되게 허름해 보이는 지역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지붕 아래로 내려가서 이 공간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되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1960 년대 70 년대부터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 50년 넘게 유지를 해 왔고, 지금도 이제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만 없으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공간이 유지되어야만 이도 직접 기계와 도구를 잡으면서 뭔가 만들어 갈 수 있겠죠. 사진들을 좀 보여 드리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그 국방연구소에서 맡겼던 어떤 실험 기구를 만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도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뭐 캘리퍼스나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치수를 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뭔가 기계를 만든다거나 뭔가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각각의 부속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치수가 잘 안 맞게 되면 다 이게 뭐 어그러지거나 혹은 다 맞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캘리퍼스로 치수를 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수를 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자르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있지만 또 자르고 계속 자르고 뭐 이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기계를 조율을 하거나 해서 또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수동 기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제 CNC, 그러니까 컴퓨터로 수치를 제어하는 그런 절삭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절삭이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짝 깎 깎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고 깎은 거를 다시 용접을 통해서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그 회전판에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런 봉 같은 걸로 눌러 가지고 모양을 변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위에서 금형으로 찍어 눌러 가지고 또 모양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깎기도 합니다. 되게 저거 왼쪽 위에 있는 거는 피이크라고 하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금속이 있고 그다음에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금속을 뛰어넘는 그런 자재나 재료로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하면은, 또 이제 플라스틱이 쪼끔 더 진화해서 이제 피이크라고 하는 그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 자재 같은 건데요. 이제 요런 것들이 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계들로 깎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주물 작업인데, 철을 이제 녹여서, 주로 여기서는 알루미늄을 많이 이용하는데 녹여서 형태를 만드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손노동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지금 손으로 하는 것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면은, 이런 협업적 생산 네트워크, 아까 보여 드렸던 그런 다양한 공정들끼리의 합을 통해서 제작물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한 번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의 조합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설계 도면, 이거는 꼭 실제 종이에 핀 도면만이라기보다는 설계하기 위한 아이디어인 거죠. 제품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그 제품 아이디어를 실제 도면에 그린 거거나,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한 재료나 자재,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금형 시보리 바우 도장,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계 도구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작동시키는 그 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도면 혹은 구상 아이디어, 그리고 자재, 그리고 기계 도구, 그리고 이제 인간의 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협업이 돼서 이제 다양한 공정 과정들을 통해서 제작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쪼끔 더 복잡한 거고, 이제 실제 과정을 제가 관찰했던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짓거나 이제 뭔가 하나를 깎을 때도 곧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뭔가 하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집에서 뭐 의자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곧바로 뭐 유 6 센치 뭐 혹은 뭐 몇 센치 해 가지고 곧바로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자르기 위해서 이게 뭐 가로 세로 6 센치를 했을 때 맞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런 이게 6 센치, 6 센치로 하고 그 밑에 뭐 봉을 세웠을 때 제대로 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치를 계속해서 조율해 가는 과정들, 이게 이제 기계 사용해서는 사실 기계를 띡 누른다고 곧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제어하고 수치를 자기가 확인하는 과정들, 조정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과정, 되게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다양한 과정들은 요런 그 자재나 재료가 갖고 있는 성질을 이제 인간의 힘과 그리고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변형하게 되면서 이 자재를 뭐 자르거나 혹은 자재를 녹였다가 다시 굳히거나 혹은 자재에 자른 자재를 다시 붙이거나 혹은 그 자재의 어떤 거칠거칠한 표면이나 이런 것들을 연삭하거나 뭐 요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손노동을 통해서 이 손노동 그리고 이제 기계의 손노동을 통해서 기계와 연관시켜서 하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붙여 놓은 건데, 이제 여기 뭐 화살표는 결코 그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또 그 공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건데 좀 복잡하지만 그냥 요런 그런 공정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러한 공정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치열한 삶을 통해서 이 일종의 그 공장과 그리고 되게 작은 공장과 한 5 평에서 10평 남짓 되는 작은 공장과 그 공장 앞에 있는 골목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의 치열한 삶을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제품들이나 어떤 상품들이나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대부분 이제 60 년도 70 년도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꼭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만 꼭 올라오신 분들은 아니고 그냥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한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정말 지긋지긋해서 딴 데로 도망가고 싶은 적도 생기고, 왜냐면은 주변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내가 좀 나를 잘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이유들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올라오면은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곳에 오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이 막 생기고 있는 뭐 영등포나 이 을지로 쪽이나 이런 데로 와서 그 먹고 재워주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우면서 이제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이렇게 배우지 않고서 곧바로 공장에 취직하면서 먹고 자면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70 년도에 생긴 공업고등학교 뭐 이런 데에서 기술 교육을 받고서 어떤 근대적인 직업관을 가지고서 '나는 기술자가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고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을 습득하게 되거나 일을 시작하게 됐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장인으로서, 그러니깐 어떤 전체 공정을 다 관할할 수 있고 다 파악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최고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진 어떤 장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술을 좀 숙련화하게 된 것은 이 첫 번째로 있는 것처럼 잦은 이직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잦은 이직을 통해서 한 공장에서는 한 작업장에서는 한 가지 제품, 두 가지 제품, 되게 소수의 제품만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만 만드는 게 이제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몸값도 안 오르려고 하니까 되게 다양한 곳들을 이직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쪼끔 더 자신의 기술력이 업그레이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이제 실험해 보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도면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구현해 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드는 공정의 순서, 뭐 깎고 붙이고 하는 것들이 먼저 붙이고 깎아야 되는지 혹은 깎고 붙여야 되는지, 혹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칠을 먼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파악해 보는 그런 숙련의 과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어떠한 도구와 어떠한 기계를 자기가 이제 습득하고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좀 더 특화되고 전문화된 일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거를 일을 부탁하거나 그 일을 자기의 노동력을 사고 싶어 하는 구매자가 없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객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받게 되는 일들이 특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더 길러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뭐 앞서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이 기술 시대 혹은 이 산업 생태계 안에서의 근간을 마련하는 어떤 장인들의 손노동으로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디지털화나 자동화가 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인터뷰집에 들어간 인터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기계를 하나 작동시킨다고 했었을 때 그 기계의 날이 얼만큼 닳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선 사실 그냥 자동 기계에 맨날 붙여 놓고서 그냥 스위치만 켜서 맨날 깎는 사람은 내 손으로 이걸 깎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깎고 있는 지금 이 톱이 얼만큼 닳아서 이게 지금 얼만큼 잘 안 먹고 있는가, 혹은 원래는 잘 먹었는데 얼만큼 해야지 더 잘 먹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기가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은 사실은 자동 기계만 이용하면은 절대 알 수 없고, 이걸 자기가 손으로 이제 느껴보고 실패해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몸에 체화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창의성이나 창의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길러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작인 혹은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인간의 되게 원형적인 형태,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의 호모 사피엔스를 많이 얘기하긴 하지만 그건 엄청나게 관념적인 형태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만들거나 무언가를 계속 뭐 제작하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호모 파베르가 인간의 또 되게 중요한 인간학적인 원형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업 생태계의 어떤 근간이 되는 요 사람들은 이렇게 작업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 체화된 구상 능력, 뭔가 제품을 만드는 구상 능력, 그리고 재료의 성질, 그 기계의 작동 방식, 그러니까 기계가 뭐 얼만큼 달았는지, 그리고 이게 잘 작동하고 있는 건지에 관련된 그 소리로 감각하는 그런 것들이나 그 수치를 잘 자기가 조율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하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공정 순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PPT를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일종의 PPT를 만드는 순서가 있겠죠. 무조건 그냥 PPT 1 장부터 10 장까지 쭉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1 장과 10장, 그러니까 문제를 그 질문을 던지는 부분과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을 먼저 이렇게 정리해 놓고서 그다음에 중간 단계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다시 배치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 순서들, 실제로 보여지게 되는 것과 다르게 이제 이 만들 때의 공정 순서들,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어떤 자기의 숙련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장의 내부 배치, 자기의 전문성을 잘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배치들. 그러니까 뭐 책상이 어디 있고 책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부하고 뭐 글을 쓰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하듯이, 이 사람들한테는 기계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기의 한정된 공간에서 활용할지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주변의 다른 업체들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러한 기술 장인들이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것들, 습득한 것들, 체화한 것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에서 이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손노동이라거나 뭔가 주변 사람들 협업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되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우리한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의 사례 혹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마무리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거라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를 보면은 피눈물이 나는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기술들을 습득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나 아니면 청계천 박물관 그 전시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또 보실 그 어떤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또 그런 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거나 궁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형태나 계기로서 이 사람들 여기 이 지붕 아래에서 열심히 자신의 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뭐 겉으로만 봤을 때,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좀 허름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를 걷어내는 순간 혹은 이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엄청난 다른 측면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힙지로나 뭐 어떤 노포나 먹자골목, 뭐 카페, 되게 힙한 공간, 이런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힙지로 혹은 을지로의 좀 더 내밀한 모습이고, 어떤 원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지역을 만들어 온, 이 지역의 역사와 이 지역의 그 모습을 만들어 온 그런 어떤 중요한